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7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책임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드디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 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때 오부치 수상이 강렬한 마음으로 과거 역사에 대해 사죄를 한다. 한나라의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들이 끊임없이 일본이 만만하니까 계속 일본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일본의 반성에 대해서 그 반성의 말을 희석시켜버리고 해버리니까 일본인들도 이번에 실제로 기시다 총리도 직설적으로 오부치의 선언처럼 통일한 반성을 한다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말을 했으면은 또 제가 볼 때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도 일본도 한국인들이 반성해도 계속 반성하라 한다. 그러니까 반성할 필요가 없다. 일본도 여론이 있습니다. 일본도 국민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이왕 이렇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지만은 실제로 일본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했는데 일단은 지소미아 다시 복원하고 경제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관계망도 다시 복원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라인을 지금 새로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뭐 논의가 되고, 함께 동행했던 한국 기업인들도 일본 기업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일 관계, 경제 협력 등등 여러 가지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문재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갈등만 일으키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 자익농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성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대학에 있는 민교협 교수라는 자들이 이 서울대학을 우리가 뭔가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서울대학이 자익의 온산지였습니다. 자익 이론가들 양성시키는 곳이 바로 서울대학이었습니다. 서울대학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울대학 출신들 중에 제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제대로 한 놈 별로 없어요. 나라 망치고 뭐 하는데 앞장서고, 갈등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대한민국 체제 부정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한 놈들이 서울대학이 수두룩 뻑뻑입니다. 이런 대학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가면서 그들에게 서울대학 간판 달아주고 사회에 나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 사회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대학의 저런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균형 발전을 시키고 뭐 하려면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주는 것만큼 지방대학도 쏟아부어 주면 지방대학 다 성장합니다. 이제는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사이버 시대에 굳이 지역적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전 세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중에서 서울을 거점으로 성장해 있는 이런 대학들 스스로 성장하러 두고 지방대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면은 지방대학도 금방 성장합니다. 더불어 지방의 각 기업들, 삼성, LG, SK, 현대 기업들도 지방에서 한 개 대학씩 맡아갖고 지방 인재들과 지방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을 완전하게 독립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독립체로 만들어내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모이는 이런 부분들 이제 뭔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개혁의 1순위에 바로 이런 구시대 기득권 대학의 낡은 체제, 그리고 서울대학이라고 붙어갖고 지금도 낡은 이념, 공산주의 막스 유령 이론을 추종하고 있는 저런 자들이 서울대학에서 월급 받고 있는 이런 거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 모임 까고 있습니다. 까고 있어요. 제가 앞에 했자는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면 다 끝났습니다. 누구나 국민은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다 있습니다. 민교협 교수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민주라는 그 이름으로 다 그 인민군 완장차 한 것처럼 완장질을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교협 교수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들고 일어난 것은 지금 밀리면 이제 끝장난다 이거. 지금 밀리면은 대학에서 민교협 간판도 못한다 해갖고 지금 민교협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교협 출신들 교수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가 다 조사해야 됩니다. 교수 연구비 이런 것들 얼마나 지원받고
이들은 뭘 했는가 이게 다 조사해야 됩니다. 하여튼 돈이라면은 영혼도 팔아제끼는 자들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JM, 정명석이, 사이비 종교들도 돈이 된다면은 변호사들도 달라붙을 수 있고, 결론이 뭐냐면은 권력과 돈 때문에 다 붙어 있는 거지 참된 것,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 역사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놈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고 역사의 아픔에 빨대를 꽂고 거기에 피구름이 나게 만들고 거기서 육신이 죽어가도록 빨대를 빨아당기는 저 자익 역사가들, 자익 활동가들 이런 자들의 이제 행보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언제까지 이런 활동 속에서 의욕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 갈등을 처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자체가 저게 사상 누가입니다. 모래밭에 누각을 세웁니다. 그래 민주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인규 지금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제 책을 한 것인데 거기에 노무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역할했던 문재인이가 떡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문재인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문재인이가 노무현의 변론을 맡으면서 그런 역할을 거의 안 했다. 힘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와서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의견서 한 장도 제대로 써낸 적이 없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책 속에 있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세상은 비밀이 없고 그런 나쁜 짓 한 놈들은 나쁜 것들이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제가 볼 때는 빨리 감옥을 가든지 울산의 그 뒷산에 올라가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좌파들이 또 많이 나와서 또 데모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왔는 반일의 성과에 대해서 이들은 성과는 없다. 역사와 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왜 사과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또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내일 또 길바닥에서 지지길 것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길에 나가서 그들과 맞짱 뜨시고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종창화재 애국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